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중국 엿보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6번째 중국의 면적 그리고 행정구역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중국의 면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의 면적은 약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육지의 15분의 1, 아시아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약 44배이다 라고 했네요. 아까 우리가 닭을 닮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쵸? 중국의 행정구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할시, 두 번째 성, 세 번째 자치구, 네 번째 특별행정구. 지도를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도상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여기 두 군데, 그리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 네 군데가 바로 중국의 직할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베이징, 베이징 어디일까요? 들으면 딱 아시겠죠? 어디요?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뭐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북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북경은 한자 도금으로 표현을 한 것이겠고, 여러분 모두가 알겠지만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입니다. 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티엔진, 티엔진, 티엔진은 네, 텐진 조약할 때 그 텐진 맞고요. 도금만 읽으면 맞아요. 천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금만 읽으면 천진. 지도를 보시면요. 둘은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위쪽은 베이징, 아래쪽은 천진. 특급 기차 같은 것을 타고 가면 30분이면 도착해요. 그래서 베이징과 텐진은 하루 생활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세 번째 보시면 상하이, 상하이 어딜까요? 맞아요. 상하이예요. 발음이 굉장히 유사하죠. 도금만 읽으면 상해. 상하이 하면 지금 지도에서 뭐가 보이냐면 이 부분인데 동방명주가 보이네요. 동방민주, 네, 동방명주가 보이는 이곳이 바로 상해입니다. 중국의 경제 금융도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총칭 보이네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충칭이라고 적고요. 도금만 한다면 중경이라고 합니다. 중경. 내륙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직할시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직할시에 편입되었어요. 중국 행정구역의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성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산동성, 하남성, 하북성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성이 바로 중국의 기본 행정구역에 속하는데요. 대만과 관련해서는 약간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대만은 타이완이라고 지금 아래 적혀 있어요. 지도상에는. 우리나라 외교부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 왜 이런 입장이 필요하죠? 네, 중국과 대만이 아직 정치적으로 좀 갈등이 있잖아요. 독립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공식적으로 중국의 성은 그러면 몇 개가? 22개가 있고 대만 같은 경우는 네, 23번째 성으로 간주한다 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자치구를 보시면요. 우리 지도상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실크로드로 유명한 신장 외우얼 자치구, 그 다음에 라싸, 포탈라궁이 있는 네, 여기가 시장 자치구, 티베트 불교로 유명한 곳이죠. 그 다음에 광시 좌족 자치구, 아까 어떤 민족이 많았다고요? 네, 바로 이 좌족이 많았던 네, 자치구. 그 다음에 닝샤 회족 자치구, 회족이 많대요. 내몽고 자치구, 네, 이렇게 총 5개의 자치구가 보입니다. 중국의 행정구역 네 번째입니다. 바로 특별행정구인데요. 지도로 봤을 때는 하단에 있는 이 부분, 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된香港, 어딜까요? 네, 바로 홍콩입니다. 홍콩. 그래서 이쪽 지역에 딤섬 표시가 있는 이 부분, 여기가香港이 되겠고요.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아오만, 여긴 어디죠? 아오만, 도박으로 유명한, 맞아요. 마카오, 아오만 어디 있나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이들은 특별행정구라고 했는데 1국가 두 체제, 즉 기존의 중대륙으로 반환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1국가 두 체제를 인정하는, 그래서 특별행정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있어요. 7번째, 이번에는 중국의 화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법정화폐는 ren민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한번 적어볼까요? ren민비라고 해요. 중국의 기본 화폐 단위는 위엔인데요. 위엔인데 표기법에 따라서, 외려 표기법에 따라서 적어놓기를 위안이라고 적어놨지만 실제 얘는 위엔이라고 읽어요. 위엔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얘는 글말이고요. 실은 글말.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말할 때는 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중에 얼마예요? 라고 하면서 물건 사고 그렇게 흥정하고 이런 문화를 배울 때, 이런 회화를 배울 때 이야기하겠지만, 네, 기본 그 단위는 위안이지만 말할 때는 콰이를 씁니다. 자,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옆에 보시면 중국 지폐의 모양이 보입니다. 지폐로 봤을 때 가장 낮은 단위가 바로 2콰이, 2위엔인데요. 자, 여기 보면 1원, 5원, 10원, 20원, 50원이 있고 100원이 있어요. 중국에서 가장 고액권은 바로 이 100원짜리입니다. 1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싸 보이고 저렴해 보이고 그렇지만 중국에선 가장 고액권이에요. 네, 색깔이 서로 다르죠. 지폐 모양 보면. 그런데 네, 여기 보이는 그 인물의 모습은 모두 동일해 보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는 누구? 마오쩌둥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통용되는 제5판본에는 중국의 혁명 지도자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인물인 마오쩌둥, 모택동, 마오쩌둥의 얼굴이 모두 그려져 있습니다. 마오쩌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구요? 모택동이라고 하시는 이분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중국 돈을 표시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위엔 표시입니다. 그러면 1위안당 우리나라 돈이 얼마 정도 하나라고 봤더니 지금 기준을 4월 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위엔당 171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1년 동안의 변화 추이를 봤을 때 165에서 1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70원 정도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위엔에 17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준을 삼을 때 뭘로 기준을 삼으면 좋을까요? 중국은 지하철이 좀 저렴한 편인데 기본 요금이 베이징 같은 경우에 싼위엔 3원 정도에 시작이 되거든요. 3위엔. 싼위엔. 그럼 얼마예요? 싼위엔 510원. 저렴하죠. 버스 같은 경우에는 1 혹은 2원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170원 아니면 34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차 사지 말고 대중교통 많이 타세요 라고 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죠. 네, 무튼 1원은 한국에 한 17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 플러스 함께 보실까요? 중국 국가를 아시나요? 중국의 국가는 의용군 행진곡으로 행진곡풍의 노래입니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하에 있던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단결과 항일 정신을 고무시키고자 만들어진 영화 풍운 아녀의 주제가로 작곡한 곡인데요. 중국 인민들의 비장함과 용맹함을 잘 표현하고 있어 항일혁명 시기에 널리 불리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임시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굉장히 비장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어나라, 노예되기 싫은 사람들아. 우리의 피와 살로 우리의 새 만리장성을 쌓자. 중화민족에 닥친 가장 위험한 시기.
억압에 못 견딘 사람들의 마지막 외침.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모두 일치단결하여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하자. 적의 포화를 뚫고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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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하자. 네, 굉장히 비장하죠? 조금 국가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7년 10월 1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그러니까 2017년 9월이요. 국가인 의용군 행진곡을 파티나 결혼식, 장례식, 상업 광고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는 국가법을 발효했습니다. 네, 좀 유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였는데요. 2018년 10월 10일, 10월 1일이 바로 중국의 국경절이다라고 했었죠. 중국의 인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구독자가 4,40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인기 BJ 리꺼라고 하는 사람인데 국경절 시즌을 맞아서 중국 국가를 가벼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방송이 송출되었는데 이후 중국 국가의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리꺼의 방송 계정은 사라지고 방송은 정지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중국 여행을 가시거나 했을 때 중국 국가를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부른다거나 하시게 되면 모독하는 그 존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차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시간은 중국 시간보다 1시간 빠릅니다. 중국 시간으로 오전 8시이면 대한민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 네, 그래서 1시간 빠르다라고 하는 시차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퀴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1번. 중국의 정식 국가 명칭은 중화민국이다. OX 3, 2, 1. 정답은 X. 네, 중화민국이 아니고 무엇이었죠? 중화인민공화국이었죠. 네, 맞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었죠. 두 번째, 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OX 갑니다. 3, 2, 1. 정답은 O. 맞아요. 5개의 별과 붉은색 깃발이다 라고 해서 오성홍기, 오싱홍치라고 했었죠. 퀴즈 세 번째.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3, 2, 1. 정답은 X.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죠. 네, 이 인구랑 인도랑 얼마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아니죠. 1억이면 굉장히 큰 차이죠. 네, 지금 인구가 첫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퀴즈 네 번째.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OX. 정답은 3, 2, 1. O. 맞죠? 정답은 O입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였는데 총 몇 개의 민족이 있었죠? 네,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 즉 56개의 민족이 모여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퀴즈 다섯 번째. 중국의 수도는 상하이이다. 3, 2, 1, X. 미안해요. 너무 쉬운 퀴즈였죠?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죠. 맞습니다. 퀴즈 여섯 번째.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이다. 정답은 3, 2, 1. X. 맞죠? 중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44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중국 엿보기 두 번째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